네, 안녕하세요. 김종성입니다. 45년 해방 당시만 해도요, 백두혈통의 등장은요, 상상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김일성은 항일 투쟁을 했고요, 소련 스탈린 지원을 받았죠. 하지만 국내 기반이 없었습니다. 또 조만식이란 건물이 버티고 있었죠. 근데 조만식이 소련의 분단 정책에 저항하다가 퇴출되고요, 김일성이 국내파, 소련파, 중국파랑 정권을 꾸립니다. 그리고 6.25 일으키죠. 하지만 전쟁 일으킨 목적을 달성 못하죠. 개념상으론 패전이죠. 근데 세계 최강 미군이 전쟁 중에 참전하고요, 북한이 살아남습니다. 이 때문에 김일성의 패전이 희석되고요, 체면이 섭니다. 김일성은 이걸 권력 강화에 활용합니다. 전쟁 중인 52년의 최대 라이벌 박헌영과 남로당 공격을 합니다. 정권의 한 축, 국내파가 그렇게 기반을 상실합니다. 이런 중에 52년부터 수령의 교실을 실천하자, 이런 구호가 나오고요, 역사를 김일성 중심으로 재해석합니다. 김일성 신성화 첫걸음이죠. 김일성 정권 토지 개혁으로 북한 국민들이 이익을 봤죠. 김일성 신성화에 대한 반감을 덜어준 요인이죠. 근데 53년도였습니다. 김일성의 후원자 스탈린이 죽죠. 그러자 김일성 반대파들, 그러니까 소련파, 중국파가요, 소련 정부랑 손잡고 김일성 숙청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김일성이 눈치를 채고요, 도로 숙청을 하죠. 8월 종파 사건이죠. 56년에 시작된 이 숙청으로요, 김일성 반대파가 정계에서 사라집니다. 이런 가운데 소련 중국과의 동맹이 약해지면서요, 60년대 초반부터요, 김일성 사상이 주체 사상으로 확립이 됩니다. 근데 60년대 중후반에요, 미국이 중국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미중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걸 이용해서 미국이 북한을 더 압박합니다. 68년 미군 함정 푸에 불로, 69년 미군 정찰기 EC-121기 북한 영역을 침범하죠. 하지만 북한이 푸에 불로 납포하고요, 정찰기 격추하죠. 미국은 전쟁을 할 듯 하다가요, 흐지부지 끝내죠. 이런 미국의 압박이 북한 내부의 긴장감을 가중시키고요, 김일성은 이걸 국민통합에 활용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압박 실패는요, 김일성의 위상을 한층 높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71년 백두혈통 개념이 나오고요, 74년 김정일이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80년 김일성 사상이 막스 레닌주의를 제치고요, 유일 사상이 됩니다. 그리고 93년에 미국과의 제1차 핵 문제가 터지고요, 그 와중에 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요, 김정일이 북한을 지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김일성 신성화가 법적인 단계로 발전을 합니다. 98년 개정된 헌법에서는요, 김일성을 조선의 시조, 영원한 주석, 격상을 시킵니다. 2010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서는요, 김일성을 당의 영원한 수령, 그렇게 격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2002년 시작된 제2차 핵 문제 때도요, 북한을 지킵니다. 백두혈통은 더 강해지고요, 2011년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합니다. 그런 다음에 김정일 신성화가 법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2012년 개정된 헌법에서는요, 김정일은 조선의 수호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김일성과 김정일은 민족의 태양이며 조선의 영원한 수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2012년 노동당 규약도요,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규약에는요, 막 정권을 잡은 김정은이 등장을 합니다. 김정은은 위대한 영도자다, 김정은을 중심으로 단결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김정은은 헌법엔 안 나오고요, 당 규약만 나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법적으로 신성화된 데 이어서요, 김정은이 법적으로 절반의 신성화 달성한 겁니다. 하지만 백두혈통의 권력 세습을 인정하는, 공인하는 법적 장치는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백두혈통의 현 단계입니다. 고맙습니다.